여러분, 스낵 같은 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낵처럼 글들이 맛있고 어느덧 읽다 보면 스낵을 금세 먹어치운 것처럼 홀랑 다 읽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오늘의 책, 평소의 발견입니다. 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다가 너무 좋아서 구입해서 다시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는 19년차 카피라이터 유병욱입니다. 카피라이터가 뭐지? 하고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 광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CD즈,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 편한 세상, 진심이 짓는다. ABC마트, 세상의 모든 신발. 이 광고들 기억하시나요? 저자는 이 광고에 참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저도 경영학을 전공한 문과생으로 대학 다닐 때 막연히 광고회사에서 광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니 광고를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진심이 짓는다, 세상의 모든 신발 같은 한 줄의 카피가 그냥 펑 하고 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카피를 쓸 수 있는 비결은 평소의 관찰, 메모, 음악, 그리고 밑줄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유병욱 카피라이터의 평소의 생각, 평소의 관찰, 평소의 여가, 평소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쓰는 글은 확실히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 하고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도 스낵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스낵 같은 책, 이 표현도 저자가 자신의 책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저자가 본인이 쓴 책을 갓 들어온 인턴 사원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반나절 만에 다 읽었다고 해서 아, 내가 스낵 같은 책을 썼구나. 읽는데 단 몇 시간이면 충분한 책을 나는 어쩌자고 1년 반을 매달렸나 하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자는 너무 가벼운 책을 썼나 하는 뜻에서 스낵 같은 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 책은 정말 스낵처럼 맛있는 책입니다. 읽는 내내 너무 즐겁게 읽었어요.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마음의 여유를 찾아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책은 아니에요. 평소의 관찰, 메모, 음악, 밑줄 이것만 봐도 내 일상을 돌아보게 만들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다 읽고 나면 다시 한번 읽고 싶어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의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공감하며 즐겁게 읽은 에피소드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오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사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20대이던 어느 날 너무나 존경하는 이에게 메일을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와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흥분될 만큼 저는 작디 작았고 그는 업계의 거인이었습니다. 한 번 한 번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보낼 내용을 워드 파일에 미리 써보고 여러 번 고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그에게서 단 메일이라도 오는 날이면 따로 만들어둔 메일함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난히 작아 보이는 날 꺼내 보았습니다. 몇 줄의 아주 심플한 단메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기어이 칭찬의 뉘앙스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 그 한 줄 한 줄의 힘에 기대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와 주고받은 메일에 오타 같은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쓰고 고쳐 쓰다 보낸 메일이니까요. 직장인이 되고 나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카피라이터라고 메일에서까지 멋있는 문장을 적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타를 내거나 괴상한 문장을 쓰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카피라이터에게 누가 일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는 편인데 요즘처럼 바쁜 날에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겐 좀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왠지 느낌이 싸해서
보낸 메일함을 열어보면 여지없이 오타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 능력은 꼭 메일을 보낸 후에만 작동되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메일은 날아갔고 다들 메일에 오타 한두 개씩은 내고 살잖아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나름대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외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어이없는 오타를 내버린 겁니다. 사후 오타 감지 능력이 작동되어 보낸 편지함을 열어보니 역시 오타가 그것도 2줄 안에 2개나 있는 겁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저는 후배들이 웬만한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 편이지만 맞춤법이 틀린 카피를 써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고 주의를 줍니다. 그게 글로 밥을 벌어먹는 사람의 기본이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 생각을 제 행동이 뒤집은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저 메일을 받으신 분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수밖에요. 그러다 갑자기 얼마 전에 받은 메일이 생각났습니다. 메일 속에서 상대는 제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었고 저를 CP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CP는 CD의 오타일 수도 있고 메일을 보낸 이가 광고회사의 직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만 명확한 것 하나는 그분에게 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제안을 꼭 성사시키고 싶었다면 메일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쓴 메일을 한 번 더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광고회사에 어떤 직종이 있는지 CD라는 직종은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불현듯 20대 시절 메일 하나를 쓰려고 서너 번을 고쳐 쓰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메일에 적힌 오타는 딱 그만큼 당신이 중요하다는 뜻. 오타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오타는 메일을 써놓고 2번 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통의 메일을 쓰기까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오타는 실수일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오타는 상대방이 나를 보는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함이 결정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첫 줄에 별일 없으시죠? 라고 썼다가 한동안 커서가 깜빡이는 그 문장을 지켜보다가 별일은 없으시죠? 라고 바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조사 하나의 작은 뉘앙스 차이도 신경이 쓰일 만큼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을 말해준다. 나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는 메일에서 발견되는 오타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간 잘못된 약도는 그 회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말해줍니다. 선물의 포장지는 내용물을 더 좋게 바꾸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소함 속에 진실이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미처 감동할 준비를 하지 못한 순간 찾아오는 조그만 배려가 때론 가장 깊은 감동으로 남으니까요. 어떠세요? 메일에 적힌 오타는 딱 그만큼 당신이 중요하다는 뜻.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메일로 연애 편지를 쓰던 어린 시절, 다 쓴 메일을 다시 읽고 다시 고쳐 쓰고 단어 하나 바꿔 쓰고 했던 기억 잊지 않으세요? 그만큼 그때 연인은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메일에 오타가 있을 수가 없겠죠. 메일에 적힌 오타는 딱 그만큼 당신이 중요하다는 뜻. 이 문구는 공감이 가면서 나를 돌아보게도 만들고 그 표현 또한 너무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것이 결정적인 것을 말해준다. 이 문장 하나로 이 책의 퀄리티는 다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 없는 딱 그런 문장입니다. 카피라이터는 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품은 사람이 쓴 글은 참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글을 읽어서 기분 좋아지는 여유를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또한 부자가 된 것 같은 넉넉한 감정의 여운도 남았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은 생각의 기쁨입니다. 생각의 기쁨, 이 책 역시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전 평소의 발견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평소의 발견을 읽으셨다면 반드시 생각의 기쁨까지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매력 넘치는 글에 취해 생각의 기쁨은 어떨지 안 궁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 책의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며 이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평소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평소를 만끽하다 보면 평소는 슬그머니 우리에게 반짝거리는 기쁨들을 선물합니다. 그것이 제가 밑줄 긋고 적어두고 간직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소의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길 바랍니다. 인생의 보석들은 평소의 시간들 틈에 박혀 있습니다. 스낵 같은 책 평소의 발견, 이 책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평소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보면 볼수록 부자가 되는 책방이었습니다.